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을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고차함수 람다식의 사례 중에서, 뭡니까? 인계 영역이나 동기와 관련된 부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틀린의 다양한 함수의 종류 중에서, 익명함수의 개념, 그리고 람다식과 비슷한 표기법, 그리고 인라인 함수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섹션 03에다가 new 해서 자, 코틀린 파일 클래스 만들어서 이그잼 해서 03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례인데요. 고차함수와 람다식의 사례, 그 중에서 동기화 설명드렸죠. 그죠? 동기화는 공유객체. 그죠? 동기화라는 것은 동기화를 위한 코드를 구현하는 사례를 볼 건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동기화라는 것은 우리가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는 특정, 그죠? 특정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락킹 기법이라고 했어요. 잠금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예. 그런데 이 동기화로 우리가 보호되는 코드는 우리가 통상 IT 전문용어로 임계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라고 임계 영역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유 자원이나 공유 객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 같이 쓰는 거. 그죠? 그럴 때 공유 객체를 서로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아니면 누구나 다 접근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난장판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용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가 공유가 신뢰성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여 동기화를 하여 동기화로 우리가 처리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신뢰성을 높인다보다는 보장한다라고 해야죠. 데이터는 높인다, 낮춘다 이런 게 의미가 없죠. 보장이 되면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알아보겠지만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전역 변수로 바해서 쉐어러블 우리 장표에서 봤던 거예요. 쉐어러블 니꼬르 1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공유 자원이 될 거예요. 공유 자원. 그죠? 그래서 얘는 보호가 필요한 놈이에요. 필요한
변수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또한 전역 변수가 되죠. 펑션 메인 펑션 외부에 선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역 변수가 됐죠. 그래서 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역 변수이며 프로그램 실행과 종료와 하여튼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얘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메모리 영역 최상단에 올라가 가지고 1로 값을 딱 잡아버려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제서야 얘도 자원을 풉니다. 그리고 삭제가 되고 소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메인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발 하나 선을 해서 자 릴락이라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린트런트 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바 유틸 밑에 컨커런트 패키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땡겨오면 여기에 뭐예요? 자바 유틸 컨커런트 락스 그리고 컨커런트 락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거는 컨커런트가 아니라 리트런트 락 생성자 호출하여 뭡니까? 락킹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락 할 거 잠금 처리를 해줄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자, fun 해서 여기에다가 critical 하고 funk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shareable 이놈을 뿔뿔을 하든 아니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1 했는데 이놈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크리티컬 펑션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공유 자원에 접근이 되겠죠. 근데 아무나 크리티컬 펑크를 계속 호출한다면 꼬이겠다. 그죠? 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쉐어러블은 보호되어야 하는 변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다가 릴락 여기에 점 해보면요. 점 해보면 뭐 락도 있고 여기 다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릴락을 내가 이렇게 호출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제네릭 타입으로 내가 제네릭 함수를 설계를 할 겁니다. 제네릭 함수는 제네릭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소 어려운 개념이긴 하나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코드를 치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펑션을 하나 만들 건데 T 타입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락을 실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릴락이죠. 릴락을 주고, 그죠? 릴락에다가 우리가 뭘 줄 겁니까? 그렇죠.
린트런트 락을 이렇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디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람다식으로 매개 변수 하나도 없고 t 타입을 리턴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t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 t라는 값이 있죠. 이 t는 타입의 약자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겠지만 미리 들어두는 것도 t는 타입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타입의 약자로 보면 된다. 그래서 t로 이렇게 설계된 것은 t로 설계된 것은 뭡니까? 어떤 타입이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일단 요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락 함수에서 내가 릴락 있죠, 그죠? 앞에 우리가 릴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락을 이용을 해서 잠글게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잠긴 거예요. 뭐죠? 이 함수를 만약에 락을 호출하면 이거는 이제 코드가 호출할 때 이제 잠기는 코드예요. 잠금이 됐어요. 잠금이. 그죠? 잠금이 되고 내가 try해서 여기에다가 원래 캐치도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캐치도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exception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exception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받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받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exception이 exception이 여기에는 exception 클래스가 따로 없네요. 일단 그냥 캐치 블럭은 빼고요. 여기에다가 finally 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근데 원래 이거는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외 처리 구문이에요. 그래서 try catch 그리고 finally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는 실행 코드들을 적어줘요. 실행 코드. 그리고 finally 구문은 실행 코드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실행 코드에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리턴 타입이 t로 존재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리턴 해볼게요. 리턴을 하고 body를 이렇게 얘는 지금 람다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finally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finally에서는 이제 릴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릴락을 언락 해줘야죠. 그래서 잠금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잠금 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락이라는 함수를 제가 호출할 거예요. 근데
릴락이 형태로 지금 받아야 돼요. 릴락이 린트런트 락으로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릴락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 타입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뭐합니까? 함수를 호출하는데 바로 크리티컬 펑크를 제가 이렇게 호출을 할 겁니다. 이해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락을 냈어요. 락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릴락이라고 객체 생성한 거 인스턴스 여기다가 던져줬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 여기에 린트런트 락이니까 인스턴스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크리티컬 펑크 이 함수를 여기에다가 호출한 거예요. 근데 얘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없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쉐어러블 플러스 니꼬르 해서 인트 타입이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락 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람다식이 있다면 이렇게 호출해도 됐죠. 맞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메서드 참조라고 해가지고, 그죠? 메서드 참조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일반 함수잖아요. 크리티컬 펑크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일반 함수 참조. 이거 두 개죠.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이, 락의 함수, 락 함수의 마지막 매개 변수가 람다식이라서 이렇게 호출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뭐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Alt Shift F9번을 눌러봐요. 그래서 이그젠 03을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제가 그걸 안 했군요. 프린트를 안 했군요. 예,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ln에서 뭡니까? 릴락이 아니라 쉐어러블이죠. 쉐어러블 값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달러 하고 쉐어러블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값이 4가 나오죠. 원래 1이었는데 얘가 호출됨으로써 더해졌고 또 얘가 호출됨으로써 더해졌고 얘가 호출됨으로써 더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게 있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왜 안 됩니까? 됐는데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 아무튼 여기에다가 제가 걸고 따라가 볼게요. Shift F9번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릴락은 위에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릴락은 이와 같이 뭐예요? 릴락 객체 이거에 지금 현재 주소값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F7번을 이용해서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락킹 함수를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T타입이 어디 갔죠? 릴라, 싱크, 펑션, 그리고 스테이트는 1이고 바디, 여기에 T타입이 왜 안 나오죠? 다시요. F7번을 이용을 해서,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호출을 하죠. 그죠? 리턴 바디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쉐어러블 1이었는데 요거 실행을 하면 2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한 번 더 실행을 하니까 1로 왔어요. 그죠? 바디는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락 해제해 줬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스레드 막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함수에 의해서 잠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스레드가 메인에서 locked by thread main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T타입이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찍고 4가 돼서 이제 이거를 찍고 끝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링 대한민국이라고 해보죠.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쉐어러블은 쉐어러블은 계속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Alt Shift F9번 눌러봐요. 눌러보니까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자열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T타입은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 이때는 위에 게 이게 지금 스트링이니까.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쉐어러블 형태의 우리가 타입들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타입들을 T는 다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네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컬렉션 요소들을 배우시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에 만약에 이런 어레이 리스트가 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제네릭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리스트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1 그리고 1.1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자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현업에 가시면 우리가 제조사를 뭐 어떠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판매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월달 실적에서는 1월달 실적을 내려 그러면 1월달에 팔린 개수, 숫자, 뭐 그리고 어떤 거 이렇게 쭉 해서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집계가 서로가 되는 형태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네릭 타입으로 어레이 리스트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int를 받겠다. 이건 자바 코드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뭐 널로 선언하든 아무튼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폼을 돌면서 우리가 여기에 리스트에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들이 어레이 리스트에 객체의 참조용으로 쫙 들어가요. 그럼 숫자 타입만 들어가니까 그 집계가 되고 콜렉트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1월달 실적은 어떻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을 지정을 해주지 않고 이런 형태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통계치도 내지 못할 분들어 서로 전부 다 자료형이 틀리죠. 그죠? 예. 그래서 제네릭이라는 타입이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T는 모든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T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예. 락 그리고 또 락 해서 이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컨커런트 나중에 스레드를 우리가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레드에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접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접근한 놈이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언락을 안 했다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Alt Shift F9번을 눌러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자 111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Finally에서 언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릴락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해보면 이것도 역시 111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111이라는 이 값을 여기서 실행을 누가 호출을 해서 시켜주는데 해당 스레드가 어떠한 스레드가 어떻게 먼저 접근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구난방으로 들어와도 지금 현재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력받은 값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 그 값이 신뢰성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참관하고 누가 스레드가 사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지금 뭐 깔끔한 예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실행 보장이 되어야 되는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거는 나중에 가면 막 엉뚱한 값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이죠. 인계 영역, 공유 객체,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것들 호출하는 방법 다 똑같죠, 그죠? 이런 호출하고 락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서 이 부분 뭐예요? 리턴 바디 부분, 바디가 이거죠. 그래서 바디가 바로 뭐예요? 크리티컬 펑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잠금이 되어 있다.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쵸? 여기에
언락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내가 이것도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죠. 어차피 연산은 되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이 이렇게 3개가 하나 둘 셋 넷 3번 호출했으니까 4개가 이렇게 붙어져서 나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직까지 많이 어려울 텐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제네릭 배우고 스레드 배우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 코드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같이 할라 했더만.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실습을 이어나가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